국가데이터처장님, 네. 연역을 보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통계국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하신 만큼 앞으로도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게 PPT를 저희 만들다가 보니까 올해 5년 만에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 네. 그리고 농림어업 총조사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는 또 경제 총조사 하고요. 네. 이재명 정부의 5년의 성패랑 관련돼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 조사원분들이 방문 조사를 하시는데 일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상해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종합 국감 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통계청 오늘 업무 보고 보니까 저는 이제 통계 생산이라는 표현에 관심을 좀 갖습니다. 적기에 통계를 생산해야 된다.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통계청에서 이제 국가 데이터처로 바뀌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OECD의 대표부 파견이나 대통령실 파견 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관련해서 준비를 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네, ILO 파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통계 생산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새롭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는 고민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보면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우리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가난과 관련된, 그리고 불평등과 관련된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통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그 사회 이동성 통계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사회 이동성이라는 게 이제 계급이나 직업, 소득과 부로 구분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이동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막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만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나 유기체 공동체는 흐르고 섞여야 되거든요. 이 섞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아래쪽 보시면 오른쪽 같이 됩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 패자는 지옥에 머무르는. 벽이 쳐지면은 이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지요. 승자는 재신임 늘 받아야 되고 패자는 부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지수가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사회 이동성 지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요소를 봤더니 건강, 교육, 기술, 일자리, 제도로 나누고 있고 10가지 특정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다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건강, 교육, 일자리, 분배 등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교육은 계층 이동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도시 지역 외에서 일자리에 얼마나 쉽게 접근 가능한가? 부모 돌봄에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명문대학에서 학생 선발은 계층적, 지역적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 곤란해요. 통계청에서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됐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사회 이동성 관련해서 꼭 제가 말씀드리면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시면은 종감 전에 기본적인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중국 상무부에서 그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통제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잘 들으셨지요? 예, 예. 아시다시피 히토류라는 게 이게 전략사름의 필수 자원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또 상당수는 중국에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네. 중국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어떤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얼마 전에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를 했고 관련한 부처에 대응을 지시해서 산업부에서 부처들 간의 회의도 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보니까 제가 놀란 게 회의에 우리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 외교부 세 부처가 있고 유관 기관이 있는데 관세청이 지금 없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관여해서 함께 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에서 공급망과 관련해서 조기 홍보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홍보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재부라든지 관련 기관에다가 제공을 하고 2차적으로 또 기재부에서 또 다른 부처에다가 제공하고 이런 식인데 아마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틀이 결정이 되면은 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에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이 히토리오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분들이 수출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 중국 정부의 비협조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관세청이나 해외 공간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세청에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업들이 결국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또 물건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데 늘 그 부분에 관해서 관세청에서 더 나은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 가 있는 관세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받고 있고 또 그걸 업체들한테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히토류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히토류가 기존에 중국이 통제하는 게 총 7종류였는데 추가적으로 신규 통제 예정이 지금 5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은 그 수입량하고 그다음에 단가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더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대통령실, 국정원 이런 관계기관에다가 주고 2차적으로 또 기재부에서 또 다른 부처에다가 주는데 앞으로 기재부라든지 또 산업부 이런 그 관련 부처와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 감사에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데요. 이 국세청에서 용역업체랑 민영사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업체가 입찰을 제한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걸 이유로 국세청에서 또 다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국세청이 아닌 뭐 다른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 몰라도 일종의 형사사건까지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국세청에 또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싶었는데 아마 지금 조달청 관련한 규정이 어쩔 수 없습니까? 어때요? 네,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집행정지 받은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네, 집행정지 제도 취지상 가능합니다. 그게 사기업체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관한 개선책이 있었던데요. 그 발주 기관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기관은 뭐 하는 건 몰라도 영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의무적 배제 가능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이 집행정지 제도의 어떤 목적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그 인용률하고 본안의 승소율을 비교해 보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업체도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되니까 다른 기관하고 하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기관하고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좀 해보셔갖고 종합감사전에 좀 답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지적을 계속 받으시는데 국가에서 관여하는 사업 관련해서 산업재해 더 엄격하게 제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정부 방향이 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한테는 부정당업자 제재나 아니면 입찰에서의 감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대책을 마련하셨던데 지적은 어떤 지적이냐? 과거에도 이런 대책은 수없이 있었대요. 근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청장님 재직 시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계속 표명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그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찾아서 지금 그 개선 방안을 이 만들었습니다. 부분도 종감 전에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데이터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데이터처가 외국에 있는 이러이러한 통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통계를 생산하는 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가령 가족 동반 자살 사건 요새도 계속 납니다. 특히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죽게 하고 부모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알아야지 대책을 마련할 텐데 원인에 대한 통계가 없더라고요. 숫자도 없고 왜 그런 일에 일어났는지. 근데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 통계의 방향 중에 저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문제 그리고 존엄이 심하게 훼손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통계청 데이터처에서 외국의 통계가 있다 없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특히 이렇게 대가 같이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반드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통계 관련해서 개발하는 부처도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자살과 관련돼서는 복지부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살 전체 데이터처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통계 개발 발전 뭐 이런 부처가 저희 내부에는 지금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개개인들이라면 이게 자유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자기 실현의 자유나 자기 형성의 자유, 뭐 자기 재구성의 자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다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관심도 좀 가져주세요. 실제로 자유가 보장된 듯 하지만 자기 형성이나 자기 실현의 자유를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유가 억압된다고 평가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넓게 가져주셔서 우리 처장님 재직 시절에 관련된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한말 그 가족 자살률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DB가 구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부랑 연계해서 아마 좀 새로운 지표 체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